테슬라 소식입니다. 1. 비트코인 띄웠던 테슬라 1분기에 3천억 원어치 팔아치웠다. 비트코인 대규모 투자와 전기차 결제 허용 등으로 가상화폐 시장을 띄웠던 테슬라가 1분기에 3천억 원어치의 비트코인을 팔아치운 것으로 나타났다. 테슬라는 26일 이러한 내용의 1분기 재무제표를 공개했다고 미국 경제 전문 매체 CNBC 방송 등이 보도했다. 테슬라의 1분기 현금 흐름표에 따르면 디지털 자산 매각 대금은 2억 7,200만 달러였다. 테슬라는 비트코인 판매가 수익에 1억 100만 달러 규모의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면서 비트코인 판매 대금으로 영업비를 절감했다고 밝혔다. 테슬라는 지난 2월 15억 달러 규모의 비트코인을 투자를 발표하며 가상화폐 시장을 띄우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고 비트코인으로 전기차 구매를 허용하는 시스템까지 도입했다. 제커리 커크온 테슬라 최고 재무 책임자는 1분기 실적 설명에서 비트코인 투자는 좋은 결정임이 입증됐다며 일상 영업에 사용되지 않는 현금의 일부를 묻어두고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좋은 투자처라고 밝혔다. 이어 현재 비트코인 시장의 유동성에 만족한다면서 장기적으로 보유하는 것이 우리의 의도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CNBC 방송은 1분기에 비트코인 가격이 상승하면서 테슬라는 1억 100만 달러 이득을 위해 비트코인 일부를 재빨리 판 것으로 보인다면서 테슬라의 비트코인 투기가 수익 증대를 도왔다고 꼬집었다. 테슬라가 보유 중인 비트코인을 매도했다는 사실이 드러나자 트위터 등 소셜미디어에는 가상화폐 투자를 부채질한 테슬라 최고 경영자 일론 머스크를 비판하는 글이 많이 올라왔다고 금융정보업체 더스트리트는 보도했다. 가상화폐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비트코인 아카이브라는 이름으로 유명한 한 투자자는 로마의 정치가 율리우스 카이사르를 배신한 브루투스의 머스크를 빗대면서 테슬라가 자동차 판매보다 비트코인 거래로 돈을 더 많이 벌었다고 지적했다. 채권 투자사 본드앵글의 설립자 비키 브라이언은 CNBC 방송에 비트코인은 유동성이나 다른 이점을 가진 현금성 통화가 아니다라면서 거래가 안전하지 않다고 조언했다. 그는 이어 테슬라가 시세 예측이 제한된 변동성 자산인 비트코인을 재무제표에 추가함으로써 재무 상태의 명확성을 감추고 있다고 지적했다. 애플 소식입니다. 1. 애플 반독점 재판 D-1일. 쟁점은 오는 5월 3일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에서 전 세계가 주목하는 재판의 첫 공판이 열린다. 바로 게임 제작업체 에픽게임즈가 애플을 반독점법 위반으로 고소하고 애플이 에픽게임즈를 계약 위반으로 맞고소하면서 번진 진흙탕 싸움의 첫 공판이다. 애플이 패소할 경우 스마트폰 앱 마켓에 천재지변 수준의 지각 변동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돼 업계는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싸움은 지난해 8월 13일 애플과 구글이 에픽게임즈의 인기 게임 포트나이트를 각각 앱스토어와 플레이스토어에서 퇴출하면서 시작됐다. 애플과 구글은 자사 앱 마켓에서 인앱 결제로 발생하는 수익의 30%에 달하는 수수료를 부과하는데 이에 불만을 품은 에픽게임즈가 자체적인 결제 수단을 도입하자 정책 위반을 근거로 앱을 내려버린 것이다. 에픽게임즈는 기다렸다는 듯이 애플 비판 영상을 공개하고 소송에 나섰다. 애플이 1984년 선보인 기념비적인 광고 1984를 패러디한 이 영상에는 망치를 든 포트나이트 캐릭터가 사과 얼굴에 독재자가 연설하는 화면을 부수는 모습이 담겼다. 에픽게임즈는 소장에서 애플의 포트나이트 퇴출이 애플이 인앱 결제 시장에서 독점을 통해 부당한 힘을 휘두르고 있다는 예라고 주장했다. 애플은 한 달여 만인 지난해 9월 8일 에픽게임즈를 상대로 약관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애플은 소장에서 에픽게임즈는 현대판 로빈후드인 척하지만 실상은 앱스토어에서 파생하는 막대한 가치에 대해 아무것도 지불하지 않으려는 수십억 달러 규모의 기업이라며 정도둑이라고 맹비난했다. 이달 13일 기준 에픽게임즈의 기업 가치는 약 287억 달러다. 애플은 에픽게임즈가 앞에서는 투사 이미지를 표방하면서 뒤로는 특별 혜택을 요청했다고도 지적했다. 구체적인 설명은 덧붙이지 않았지만 앱스토어를 이용하면서 내는 수수료를 면제해달라고 요구했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팀 스위니 에픽게임즈 최고 경영자는 즉각 애플에 보낸 이메일을 공개하면서 특별한 혜택을 요구한 게 아니라 아이폰용 서드파티 앱 마켓을 만들게 해달라고 요청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애플의 정도둑 비난에도 그는 애플은 베이직 언어 만들어진 개방형 플랫폼 애플이에서 시작됐다며 소프트웨어를 만들고 설치할 수 있는 자유는 컴퓨팅의 기본이라고 맞받아쳤다.
애플은 현재 서드파티 앱 마켓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iOS를 개조하는 탈옥을 하지 않는 이상 사용자가 앱 설치 파일을 직접 내려받아 설치할 수도 없다. 재판 결과에 따라 앱 마켓이 크게 흔들릴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배경이다. 이에 대해 더글러스 베터 애플 최고 변호사는 앱스토어는 단순 앱 마켓이 아니라 애플이 개발자에 제공하는 기술과 서비스의 일부분이라며 에픽게임즈가 제공하려는 대체 결제 시스템이나 앱 마켓이 애플만큼 엄격한 보안과 개인정보 보호 시스템을 토대로 앱의 품질을 보장할 것이라고 확신할 수 없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에픽게임즈는 굴하지 않고 음악 스트리밍 앱 스포티파이, 데이팅 앱 틴더를 운영하는 매치그룹 등과도 손잡고 입법 로비에 나섰다. 이를 통해 수수료에 불만을 갖고 있는 개발사가 많다는 걸 깨달은 애플은 지난 1월부터 연 매출 100만 달러 이하 개발사에는 기존의 절반 수준인 15%의 수수료만 받기로 자사 정책을 수정, 나머지 개발사들을 회유하기에 나섰다. 에픽게임즈 측은 애플의 조치를 두고 앱 개발자들을 분열시키기 위한 계산된 움직임이라고 평가절하했다. 지난해 기준 앱스토어에 입점한 개발사 중 매출 100만 달러 이하 개발사는 전체 개발사 중 98.4%인 것은 사실이지만 이들이 애플의 매출에 차지하는 비중은 1.6%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에픽게임즈는 이후 지난 2월 17일 유럽위원회도 애플이 경쟁법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소식을 접한 영국 규제 당국은 아예 관련 조사에 나서겠다고 발표한 상태다. 애플의 독점 논란이 미국을 휩쓸고 유럽, 영국에까지 상륙한 것이다. 결국 팀 쿡 애플 CEO마저 등판했다. 쿡 CEO는 지난 4월 12일 캐나다 매체와 인터뷰에서 개발자들에게 결제 시스템을 맡기면 신뢰도가 떨어진다며 회사의 기존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쿡 CEO는 다음 달 3일 재판장에 직접 출석해 에픽게임즈의 문제점과 앱스토어, 결제 시스템을 유지해야만 하는 이유를 밝힐 계획이다. 스위니 CEO도 참석을 예고한 만큼 두 기업 수장 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양측이 중재 없이 법원으로 향한 이상 공판과 판결에는 꽤 오랜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기업 대 기업은 아니지만 앞서 미국 정부와 마이크로소프트 간의 반독점법 위반 소송은 무려 22년이 걸린 바 있다. 현재로서는 누구의 우위도 장담할 수 없다. 마이크로소프트 소식입니다. 1. 바이낸스 마이크로소프트 주식 토큰 출시. 세계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 바이낸스가 새 종류의 주식 토큰 발행 계획을 밝혔다. 26일 바이낸스는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 마이크로스트래티지의 주가를 추종하는 암호화폐를 발행한다고 발표했다. 모두 바이낸스의 스테이블 코인 BUSD로 구입할 수 있다. 공지에 따르면 MSTR 버스트 페어는 UTC 기준 26일 오후 1시 30분에 상장될 예정이며 아이플과 MSFT는 각각 28일과 30일 같은 시각에 상장된다. 주식 토큰은 상장 기업의 주가를 추종하는 암호화폐다. 한 주씩 구매해야 하는 주식과 달리 분할 매수를 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다. 독일 금융 서비스 업체 CM 에쿼티 에이지가 암호화폐 판매량만큼의 해당 기업 증권을 구매해 보관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바이낸스는 지난 12일 발행한 테슬라 주가 연동 암호화폐를 시작으로 주식 토큰 상장을 이어가고 있다.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가 나스닥에 상장한 14일에는 코인베이스에 연동된 주식 토큰을 상장했다. 바이낸스가 주식 토큰으로 사업 영역을 확장하는 배경에는 홍콩 암호화폐 파생 상품 거래소 FTX와의 경쟁 관계가 있다. FTX는 이미 지난해 10월 주식 토큰 상품을 출시하기 시작했다. 당시 테슬라와 아이플, 엠슨주가 추종 상품을 내놓으며 화제를 모은 바 있다. 아마존 소식입니다. 1. 아마존도 주식 분할, 트윗 하나의 주가 껑충. 미국 시장에서 아마존이 주식 분할에 나설 수도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면서 아마존의 주가가 상승했다. 다만 아마존 측이 공식적으로 발표한 적은 없다. 지난 26일 뉴욕 증시에서 아마존은 전 거래일 대비 2.04% 오른 3,409.00 달러의 장을 마쳤다. 폐장 후 시간의 거래에서도 상승 추세를 이어가며 호조를 보였다. 이는 아마존이 이번 실적 발표에서 주식 분할을 발표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이날 찰스 가스파리노 폭스 비즈니스 기자는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주식 트레이더들은
아마존이 이르면 이번 실적 발표에서 주식 분할을 발표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마존의 실적 발표는 오는 29일로 예정돼 있다. 해당 트윗 이후 아마존 주가가 급등하자 찰스 가스파리노는 매우 이상하다. 주식 분할은 지난해부터 추측됐던 일이라며 솔직히 나는 주가에 이미 반영돼 있다고 생각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이에 일각에서는 이번 아마존 주가 상승에 대해 가스파리노 랠리라는 별명을 붙이기도 했다. 시장에선 주식 분할에 대한 기대가 부풀고 있지만 아마존은 이에 대해 아직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은 상태다. 앞서 아마존은 2000년대 이후로 주가 분할을 단 한 번도 하지 않았었다. 아마존은 1998년 6월 2대1, 1999년 1월 3대1, 1999년 9월 2대1로 총 주식 분할을 3번 했다. 주식 분할 직전 $60 수준이던 주가가 현재 $3,400 선까지 약 16배가량 높아졌음에도 주식 분할을 한 적은 없는 것이다. 하지만 아마존 주식 분할에 대한 기대감은 꾸준히 높아지는 양상이다. 지난해 애플과 테슬라가 나란히 주식 분할에 나선 것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두 종목의 경우 주식 분할 전후로 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한 바 있다. 시장에선 이번 실적 발표에서 아마존의 주식 분할이 무산되더라도 향후 실적 시즌마다 주식 분할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며 주가를 끌어올릴 수도 있다고 보고 있다. 쿠팡 소식입니다. 1. 유통과 배송 무한 속도 전쟁. 쿠팡도 1시간 배달 퀵커머스 나설까? 유통가의 빠른 배송에 무한 속도 경쟁이 펼쳐지고 있다. 이길 배송과 새벽 배송의 당일 배송으로 치닫던 배달 속도전은 1시간 내 즉시 배달까지 확대됐다. 롯데마트가 바로 배송을 실시하고 GS 홈쇼핑도 부릉해 2대 주주에 오르며 7월 선보일 통합 GS 리테일의 즉시 배송을 예고했다. 쿠팡도 쿠팡 풀필먼트 서비스와 쿠팡이츠를 분사해 사업 역량을 강화한다. 업계의 관심은 쿠팡이츠가 배달의 민족의 비마트나 요기요의 요마트처럼 퀵커머스에 나설지 여부에 쏠린다. 26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쿠팡은 15일 고객과 상점주, 배달 파트너 지원 및 배달 파트너 운영을 위한 서비스팀을 관리하는 쿠팡이츠 서비스를 출범했다. 2019년 5월 쿠팡이츠 사업에 나선 지 2년 만이다. 쿠팡이츠는 법인 설립 사업 목적에 대해 기존의 음식 배달 대행 서비스업을 비롯해 소화물 운송업 운송 대행 및 알선업 보관 및 알선업 등으로 신고했다. 현재 쿠팡이츠는 음식물 중개 서비스만 제공하고 배달의 민족 비마트와 같은 직매입 직배송 서비스는 제공하지 않는다. 이 때문에 쿠팡이 쿠팡 풀필먼트 유한회사로는 새벽 배송과 로켓 배송을 담당하고 쿠팡이츠는 음식 주문 중개에서 직매입한 생활용품과 신선식품, 밀키트 등의 즉시 배송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비마트처럼 최근 대세가 된 퀵커머스 진출을 염두에 뒀다는 것이다. 오토바이 등을 활용한 배달 대행 업체가 배송을 맡을 경우 쿠팡도 직매입 상품 1시간 내에 배달이 가능해진다. 쿠팡이 전국의 크고 작은 170여 개의 물류 거점을 확보하고 만큼 도심 내 물류 거점을 즉시 배송을 위한 배송기지로 활용할 가능성은 충분하다. 최근 쿠팡이츠는 음식 주문 및 배달 중개 서비스 외에 최근 점주를 대상으로 식자재 공급 서비스 테스트에 나서기도 했다. 다만 쿠팡 관계자는 쿠팡이츠는 아직 미개발된 서비스로 점차 발전해 나갈 것이라면서도 당장의 일은 아닐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